예,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분이 이른바 김부선, 영화배우 김부선 관련 얘기 중에 몇 가지가 있죠. 관련 중에서 제가 어제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생방송 중에도 그 이슈를 다뤘습니다만은 지금 김부선 그 영화배우 관련 거기에도 이 변호인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장 변호사님? 예, 그 김부선 씨가 이재명을 상대로 네. 위자료 3억을 청구하는 소송에 소송 대리인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3억. 네. 지금 현재는 소송 대리인이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왼쪽이 영화배우 김부선 씨, 오른쪽이 우리 장 변호사님이신데, 이재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3억. 요거는 어떤 행위가 이 손해배상으로 연결이 된 겁니까? 김부선 그 배우님과 이재명 사이에 남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100% 확신하고 있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경기지사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이제 부인한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김부선 씨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허언증 환자 맞습니다. 아니냐? 예, 거짓말쟁이. 또 이 사람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 지금은 대마를 안 하시나? 이렇게 이제 그 SNS에 썼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김부선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군요. 예. 3억 위자료 청구에 지금 김부선 배우의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를 하시니까 뭐 속속들이 알고 계시겠죠. 네, 지금 그 중요한 신체 부위에 점이 있다. 예, 우리는 뭐 점이라고도 하지만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대병원 의사가 당시에 이렇게 신체 검사를 했더니 뭐 그렇게 점이 없더라. 그리고 좀 뺀 흔적도 없더라라고 해서 그 파동은 좀 이렇게 잠잠하게 수면 밑으로 내려간 듯하게 보였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다시 소송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의사 2명, 아주대병원 의사 2명의 증인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조금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증인 신청을 이제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대체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소견서가 나왔는지 전후 사정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아주대 병원에서 그야말로 이제 의료법을 핑계를 대면서 의료법 적용 대상도 아닌데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법 핑계 대면서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측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측이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사실조회를 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부를 했어요. 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뭐 차트가 있을 거 아니냐? 진료 차트는 뭐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법원이 그 의료법에 이제 그 근거가 있게 돼 있어요. 법원이 이제 명령을 하면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근거를 해서 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만 제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제출 명령을 받아서 진료 차트를 다 이제 받았는데 진료 차트가 한 장입니다. 한 장. 어떻게 돼 있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주대병원을 방문한 목적이 호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평가입니다. 평가. 그러니까 진료를 위해서 치료나 진료를 위해서 아주대병원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평가라는 건 넓은 의미의 감정. 평가를 위해서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진료 차트에 방문 목적 해가지고 호 이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이제 진단이 이제 제로시스 커티스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피부 건조증이에요. 피부 건조증.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피부 건조증이 있어서 뭐 한번 처방을 했다든지 뭐가 주사를 했다든지 뭔가 처치를 했다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단순하게 한 줄 기재가 돼 있는데 피부 건조증이라고만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이제 많이 그런 소송을 해보고 하니까 이제 저희는 좀 이렇게 민감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아주대병원이나 그 담당 의사들도 이것이 의료법상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컴프러치 가리기 감추기 위해서 피부 건조증이 있다 기재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처치나 처방도 안 하고 약도 투약도 안 하고 치료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피부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 그 의사 소견서를 발행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의사 소견서는 진료 행위를 하고 나서 의사 소견서가 아니라 아까 그 평가를 하고 의사 소견서입니다. 근데 그 의사 소견서가 어떻게 기재가 돼 있냐면
현재 점이 없고 점을 뺐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네. 단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뒤에 좀 더 이제 그 파악하기 위해서 네. 저도 이제 전문 의사한테 그 이제 관련 의사한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점이나 이런 것을 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칼을 대가지고 수술하는 시술. 그러니까 절제술. 절제술 떼내는 거죠. 또 하나는 레이저 시술. 아하. 그런데 그 시청자 여러분, 그 얼굴에서 점이 있거나 기미 같은 게 있을 때 레이저 시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흔적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흔적이 나오면 레이저 시술, 뭐 누가 레이저 시술 하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할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없겠죠. 그렇죠. 흔적이 안 남으니까 레이저 시술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레이저 시술은 흔적이 안 남는 경우가, 남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특히 그 은밀한 부위는 피부 조직이 일반 그 손이나 이런 뭐 그 발이나 이런 얼굴이나 이런 데만 조직이 특성이 틀려서 달라서 그렇죠. 이 레이저 시술을 해도 거의 흔적이 안 남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마 절제술을 해도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답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담당 의사들 불러서 정말 이것이 그러면 당신이 쓴 의사 소견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은밀한 부위에 점이 있지 않았다 또는 시술을 한 바가 없다를 100% 담보할 수 있냐 네. 이런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주대병원 의사 2명이 증인 신청을 거부를 해도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아, 이제 증인은 거부할 때 이제 그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고요. 네. 또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재판부에서 네. 지금 원고 측, 우리 측에 이제 그 의사를 증인을 부른다는 얘기가 일리가 있다. 그러니 증인을 부르게 하지 말고 네. 그 이재명 측에서 사실조회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 어떠냐. 네. 그러면 사실조회에서 그 사실조회를 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은 재판장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만은 증인 신문을 좀 대체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이재명 측 변호사가 뭐 그 다른 얘기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안 했지만 재판장이 이제 그 동의하면 어떠냐 이렇게 요청하는데 거기 답이 없었으니까 네. 동의하지 않은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증인은 채택돼 있는 상태고요. 네. 일단 증인 신청서를 내봐라. 그러면 증인 소환을 하게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채택을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네.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신체 부위에 이 점, 예, 우리가 흔히 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글쎄요 이재명 후보의 그 이름에다가 또 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점명이니 점백이니 뭐 등등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장 변호사 한 말씀이 쭉 옆에서 지켜보고 각종 뭐 이 사건 관련 자료를 훑어보니 두 사람과의 관계, 즉 이재명과 김부선과 이재명의 관계는 남녀 사이였던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그래야 또 이게 실체적인 또 진실이 일어나니까. 그 김부선 배우가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만 미치지 않고서야. 네. 한 10여 년 동안 그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2010년도에 그 한겨레 신문에 김어준의 뭐 그 기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2012년도인가 어디 방송에서 나왔어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최초의 관계 보도가. 그 2012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재명이는 정말 자신이 그 약점이 있을 때는 정말 진실에 관한 것일 때는 돌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뭐 어떤 적어도 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 아는데 네. 어떤 거 정말 터무니없으면 절대 난 그런 바가 없다. 그리고 당장 예를 들어서 김부선 배우를 그냥 정말 요절을 낼 정도로 자신이 스스로 SNS에 내가 고수 대마왕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내버려 뒀겠습니까? 네. 심지어는 언론들도 이재명을 무서워서 제대로 보도를 못해요. 제가 기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렇게 네. 그 토론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무서워서 제대로 보도를 못한다. 네. 제대로 좀 다른 사람 같으면 쉽게 쓸 수 있는 그 문구도 보도상의 문구도 못 쓰고 내용도 다루지 못한다. 이런 걸 많이 토로하는 기자들을 많이 봤는데요. 네. 그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부선 배우가 정말 자기가 그렇게 깨끗한데 만약에 김부선 배우님이 이렇게 하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뭐 죄송합니다. 너무 강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요절을 해도 아마 100여 번 요절을 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증거 대봐라 증거. 맞아요. 증거를 대오라고 그랬죠. 증거 대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이면의 이게 그 의미가 내가 그런 일은 있지만 증거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나 자신 있다. 아. 지금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내가 네. 일어나 받은 증거가 있느냐? 밝힐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을 아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범인이다. 권력자가.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말하는 그분은 이재명이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맞는 증거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재명이를 배임죄로 기소하면 네. 유죄 판결 나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또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도 구속영장이 나올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